전주시가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 공간을 만들면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무공간 임대에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 신부들이 사라지는 국제결혼 사기에 농촌 총각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들어설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오는 2022년에 개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에서 전북 현안과 관련 법안, 내년도 국가 예산이 줄줄이 달려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 더는 낯선 풍경이 아니죠. 네, 그런데 식을 올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들이 사라지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농촌 총각 김모 씨, 10년 전 중국인 신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100년 해로하겠다는 약속은 단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중개료에 현지의 결혼식 비용, 처가에 쥐어주고 온 지참금까지 모두 2천여만 원은 헛돈이 됐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도망갔어요. 일주일 만에요. 찾으려고 파출소에 있다가 신고도 하고 같이 신고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끝내는 못 찾았어요. 두 번째 결혼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돈으로는 줄 수 없고 결혼식 한 번 더 시켜줄 수 있다. 호텔값하고 비행기표 값만 좀 계산하면 된다. 500만 원인가 더 줬어요. 그렇게 맞이한 새 신부도 석 달 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회의감뿐이었지만 가족 설득에 지난해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입국을 미루다 다달이 보내준 돈만 챙기곤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변도 많이 피해본 사람 많아요. 10명 중에서 2명만 지금 살고 있고 다 도망간 상태예요. 농촌 총각들의 국제 결혼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구제받을 길은 사실상 없습니다. 한때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까지 벌이며 국제 결혼을 종용했던 행정은 이러한 피해 사례는 그 실태조차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따로 조사해서 이제 해놓은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선택한 농촌 총각들의 국제 결혼. 하지만 상처만 남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주시가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소통 공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무 공간을 임대하는 데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원도심의 한 대학이 소유한 6층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이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 소통 협력 공간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0여 개 시민 모임이 입주해서 환경, 인권, 도시재생 등 지역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조성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공간 확보에 들어가는 예산은 13억 원. 이 돈이면 건물을 사거나 신축할 수 있지만 전주시는 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추진되는 이 사업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안정적으로 매입된 구조에서 진행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이나 투명성에서도 훨씬 더 건전한 재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서도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해야만 실제 그 사업이 좀 탄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건물을 매입할 수 없는 것은 행정안전부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사업공모 신청서에는 사업 공간을 지자체가 소유한 건물 또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민간 건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건물 매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건물을 매입하려면 전주시가 별도로 예산을 내놓아야 되고 또 추가로 심사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직된 업무 지침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사업의 기반조차 제대로 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들어설 공공의료대학원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며 오는 2022년에 개교합니다.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배분하고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에 들어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며 2022년 3월에 개교합니다.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 배분하고 시도지사에게 추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를 고려해 지역에서 복무할 공공보건 인력을 국가가 양성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밀접한 의료 서비스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용국가의 모습일 것입니다. 공공의료대학원 학생의 학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의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부지는 최종적으로 3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부지였던 남원의료원 인근 사유지는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남원의료원과 인근 체육공원의 일부 부지를 사용하는 안과 KTNG 원료공장의 맞은편 사유지를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공의료대학원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안이 나옴에 따라 실습병원으로 활용될 남원의료원의 국립화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과 학습과 실습은 뗄 수 없는 의과 과정이기 때문에 의료 인력의 정상적인 양성을 위해서는 남원의료원이 국립화가 되고 교육병원으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예정대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처리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협조와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은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빈틈없이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전북혁신도시를 비하한 외신 보도와 부산 상공회의소의 논평을 강력히 비난하며 문재인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재확인하고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 국민연금이 서울사무소를 내면 전북혁신도시는 공동화하거나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고 규탄하고 금융지역 활성화로 지방분권과 경제분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기국회가 이번 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전북 현안과 내년도 국가 예산이 줄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회담으로 미뤄졌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오는 4일 이용호 의원이 교육사회 문화분야 질문에 나섭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과 함께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규모를 키우고 개교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필요성, 그리고 남원에 설립 예정인 공공의료대학의 차질 없는 추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입니다. 전북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의 통과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른바 탄소법, 연금법, 잼버리법 등 5대 핵심 법안이 상임위나 법사위에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에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산국회도 본격화합니다. 현재 정부안에 반영된 전라북도 관련 예산은 모두 6조 5,113억 원. 전라북도는 정부안에 빠졌거나 삭감된 68개 중점관리 사업의 5,600억 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반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SOC 사업, 또 잼버리 유치의 후속 주치에 관련된 예산들, 이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10명의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평화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한 점은 한계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지난해는 국가예산 확보에 가장 중요한 국회 예산안 조정 소위에 안호영, 정운천 2명의 의원이 참여해 큰 도움이 됐던 만큼 올해는 여기에 전북 의원이 몇 명이나 포함될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JTB 뉴스 이승원입니다.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인사혁신처가 국회 정윤학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선 최근 5년간 모두 19건의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가 적발됐지만 단 한 건의 과태료 부과나 징계 의결 없이 모두 경고 또는 시정 조치에 그쳤습니다. 정 의원은 재산 허위 신고는 공직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재산 심차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며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 결과 전라북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위반 행위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김종회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경기도가 2,5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은 거짓 표시 949건, 미표시 364건 등 7번째로 많은 1,313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원산지 위반이 소비자 불신을 키워 농축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밀착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선수단이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대통합 한마당 축제를 만들기 위한 막바지 준비도 한창입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필승을 다짐하는 구호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선수단의 선서는 사뭇 비장합니다. 15년 만에 전북에 열리는 이번 체전에서 전북 선수단은 종합 3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 펜싱에서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서 저희 전라북도 도민들께 좋은 선물을 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장 시설 점검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 등 막바지 준비도 한창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서포터즈 4천여 명은 14개 시군을 돌며 체전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입니다. 경기장을 돌면서 응원에 집중을 해서 선수들과 임원들이 경기력 향상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전북체육회는 이번 체전을 문화와 예술,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국민 대통합 한마당 축제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시 전라북도를 찾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정성껏 음식이라든가 숙박, 그다음에 친절, 봉사에 중점을 두고 전국체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전북체육회는 오는 4일 종목단체 총감독 간담회를 통해 전국체전 마지막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주에서 열린 국민연금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기금의 소진 우려가 나온 만큼 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공단은 이미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의 안전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연금의 지급 명문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안에 출범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직원 수가 80명으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팔문 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사장으로 뽑는 등 새만금개발공사 직원 30명을 채용한 데 이어 공사가 출범하면 50명을 추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사업단 건물에 임시사옥을 마련해서 이달 안에 업무를 시작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에서 비체룸과 우리항공, 물드림 등 3개 업체가 올해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정드림과 솜씨당, 모닝팜 등 3개 업체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경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게 됩니다. 오늘 진행된 공개 오디션은 오는 11일 오후 7시 JTB 전주방송을 통해 방송됩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전주시 금암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6살 정모 씨가 1톤 화물차와 승용차에 차례로 치여 숨졌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정 씨를 다시 한번 친 승용차 운전자는 그대로 달아났으며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해당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 남학생들의 혐의가 드러나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1차 조사에서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13살 A군 등 3명이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여중생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어려 혐의가 드러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허가된 조업 구역을 벗어나 불법 조업을 한 전남 완도 선적 9.7톤급 멸치잡이어선 선장 51살 강모 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부안군 하왕등도 남서쪽 약 27km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벗어나 멸치 280kg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 6.5, 임실 6, 전주 2.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5mm가량 더 오겠습니다. 서해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군산, 김제, 고창, 부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오늘보다는 4, 5도가량 높겠습니다.